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과 배당금 10% 인상안을 내놓은 후에 주가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인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이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 물량을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게 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6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모든 미국 기업이 발표한 자사주 매입 규모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회사가 애플과 알파벳입니다.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메타가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 중에 거의 다 자사주 500억 달러, 600억 달러, 또 6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늦게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금도 8에서 10%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11월 2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12월 12일에 현재 주당 75센트에서 주당 83센트의 분기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배당금 인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0.7%의 배당 수익률에서 0.77%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배당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기업이죠. 다우지수. 30개 기업 가운데서 배당 수익률을 보면 끝에서 4위, 끝에서 네 번째예요. 현재 다우지수 내에 30개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배당 수익률이 낮은 회사, 애플, 세일즈포스. 이번 배당금 인상 후에는 비자를 제치게 되는 것입니다. 빅테크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오늘 엔비디아만 1% 하락했습니다. 어제 2%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 또 1% 하락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1.95% 엔비디아 하락을 했는데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1.02% 내린 115.59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AMD도 0.83% 하락을 했고 브로드콤도 0.95% 하락했어요. 그런데 어제 장 마감 후 8%나 급등을 했던 인텔은 2.68%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2021년부터 집중 투자를 해온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고 해외 공장 건설을 중단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 조정안을 발표한 효과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인텔 파운드리 누적 적자가 53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겔싱어 CEO가 수장에 오른 이후 지난 2년간 투자한 자금만 250억 달러, 약 33조 3천억 원인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구조 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에도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위, 3위로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오늘 18일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파운드리를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총 매출 예상치가 지난 분기보다 8.5% 늘어난 1,758억 6,600만 달러, 약 2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점유율 1위 1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규모가 281억 300만 달러, 약 37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매출 점유율 12.3%로 2위 자리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매출로 217억 1,200만 달러, 약 28조 9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 210억 1,500만 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 기록인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 예상치는 128억 3,400만 달러로 점유율 7.3%로 인텔을 제치고 전체 3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앞서는 것은 옴디아가 2002년부터 반도체 업계 매출을 집계해서 발표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직전 최대치였던 올해 2분기 매출 116억 6,900만 달러 기록을 1개 분기 만에 새롭게 갈아치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AI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옴디아의 분석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 구성 종목들 매출 보면 미국 내에서만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매출의 약 4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세계 주요국 대표 지수들 대비 상대적으로도 주가의 오르내림의 이 폭이 작다는, 즉 낮은 변동성이죠. 오르내리는 폭. 주가의 오르내림의 이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으로 고수익을 창출해온 점이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변동성이 커요. 또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르내린다는 거, 출렁인다는 겁니다. 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확인하죠. 딱 5년간의 지수 상승률 비교. S&P 500 84%, 나스닥 100 1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1%, 이렇게 세 지수의 5년 평균 상승률이 157%, 그러니까 33%씩 이렇게 패시브 ETF의 세 종목에 딱 ETF에 투자를 했다. 5년 평균 157%, 그러면 2배가 넘어갔죠. 2.6배의 수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코스피 지수 34%. 미국 3대 지수의 평균은 코스피의 4.6배의 상승률이에요. 1.5배, 2배, 그래도 2배에 투자할 텐데 4.6배, 그것도 단 5년 만에. 저위험, 고수익 측면에서 미국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보다 더 저위험, 고수익 시장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미국으로 올 것입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환율 방어 효과, 장기 투자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점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큰 장점입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수록 매출과 이익은 늘어날 것이고, 그 기업은 점점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 기업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